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데요. 의원 시절에 차량을 구매하면서 정치 후원금을 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고요. 과거 무주택자의 서러움을 호소했던 이 후보자가 시세 차익이 35억 원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주택자이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 공직자도 아니고 어쨌든 부동산 백지 신탁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주택이 그럼 과연 죄악이냐. 다주택을 다 막아버리면 다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숨통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막아버리면 나중에 전세난으로 이게 연결되는 시점이 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해운 의원님께서 무주택이십니까? 저 진짜 놀랍니다. 15년 넘게 무주택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하니까 어떤 시민단체가 자기 종부세 안 내려고 종부세 반대한다. 제가 그 기사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집을 팔고 시작했습니다. 이해운 의원님은 경제 전문가시 하도 똑똑하신 의원님이시라 다주택이실 것 같아요. 재테크를 하셔서. 그러니까 인상이 놀랐습니다. 느낌이 이론만 알지 실제 자기 생활에는 젬병이에요. 재산 신고하실 때 분양가 37억으로 하셨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분양된 지가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공시지가가 없어요. 근데 분양가가 취득금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40평형인데 아니요, 취득가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공시지가가 없을 때. 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제가 목소리 듣다 깜짝 놀랐는데 조금 전에 이해운 후보자와 함께 박수현 의원님이 2020년에 함께 라디오 출연하신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무주택자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무주택자는 아니고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상황인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이게 취득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에 재산을 신고했다. 이런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본인 목소리 듣고. 예. 제가 왜 저기서 나오는지.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막 방송에 들어오면서 우리 저 작가님에게 제가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2020년에 제가 어떤 라디오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해운 지금 지명자와 함께 라디오 프로에 함께 출연해서 이해운 지금의 후보자 말을 듣고 아니 정말 집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취지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대한민국에서 똑똑하시고 그러신 분이 어떻게 집이 없냐 이런 논란은 아마 그런 거였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무슨 뭐 몇 년 만에 집이 생겼다는 것이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뭐 시세 차익이 한 30억대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정도 뉴스인 것 같은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이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질문을 국민께서 하고 계시다, 이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 있는 그대로 국민께 설명하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혹이 있어서 국민이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에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고, 민주당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라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옹호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검증하겠다라고 애초에 최초 브리핑을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 검증할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예. 청문회에서 아마 검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해운 후보자의 어떤 이 청약 당첨, 뭐 사실 본인이 이제 청약 당첨이 돼서 집을 산 게 논란은 아닐 텐데요. 과거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현금 부자들을 위한 로또 아파트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죠. 삼성동의 R단지. 그리고 내일 있을 역삼동의 C단지. 10,000명 이상 몰렸어요. 115대 1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01%. 현금 부자들에게만 이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것이 지금 온갖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빌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현금 부자예요. 대한민국 상위 뭐 0.01%에 해당하는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그것도 뭐 아주 큰 돈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 로또를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당하죠. 오히려 사람을 잡는 거죠.
사실 이혜훈 후보자가 무주택자이기는 했습니다만 뭐 자산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꿈을 꾸는 그런 서민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는데요. 권영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과거에는 저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아니 뭐 국회의원들끼리도 재산 공개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얼마 재산이 있는지 집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서로 관심 없으세요? 관심이 없죠. 근데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에 그게 굉장히 인상에 깊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와서 TV 토론에서 예. 그때 얘기가 자기가 정말 이 집 없는 서민의 애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집주인이 전화할 때마다 밥이 안 넘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혜훈 의원은 정말 서민적으로 그냥 전세나 월세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당시도 알고 보니까 26억짜리 전세에 살다가 그 전세라는 무주택자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재작년도에 지금 자기 지역구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37억에 그냥 그것도 현금으로 한 큐에 주고 예. 그 당첨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지역이라는 게 워낙 사람들에게 인기 지역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500대 1인데 이혜훈 의원이 했던 그 청약 들어갔던 데는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되다 보니까 37억 정도 현금을 납부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자기 말대로 이게 로또가 된 거죠. 지금 하면은 아마 아파트가 뭐 70억, 80억, 어떤 분들은 100억까지도 얘기를 하는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예요.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그렇게 사는 거는 그걸 뭐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가 서민 그렇게 코스프레하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 그렇게 비판하다가 그 분양가 상한제를 이용해서 서민들 조합원도 아닌 자기가 일반 분양을 받아서 로또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재산의 이 형성이 이 정상적인가? 그리고 또 저것만 있으면 모를까 영종도에 땅을 2000년도에 사가지고 2006년도 팔았는데 그것도 13억에 샀다가 39억에 그냥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자식들 3명이 있는데 자식 3명이 미성년자 때도 1억 얼마의 재산이 있고 그리고 지금 30대 둘 그리고 20대 하나인데 이 자식들이 모두 13억 플러스 알파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도대체 저 집은 서민 코스프레 하던 거와는 달리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냐. 그리고 자산가구나. 자식들에게 증여 과정도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런데 뭐 오늘은 보니까 또 무슨 국회의원 시절에 승용차를 사면서 정치 자금을 또 자기 치부에 활용했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지금 여쭤보려고 너무 하던- 공적 네.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개인 치부로 예. 쓰는 거 아니냐. 저 정도 되면 뭐 하려고 장관합니까? 저는 뭐 박수현 의원 계시지만은 예. 이게 본인이 사실은 저 정도 되면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자진 사퇴하는 게 맞아요. 자진 사퇴 안 하면은 예. 임명 철회하는 게 나는 옳다고 봐요. 네. 이미 무지백의 내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지개 내각으로는 이혜훈 후보자는 부적격이에요. 저렇게 가면은 잡탕 내각이 이미 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차량 구매 의혹도 좀 짚어봐야 돼가지고요. 차례차례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는 이제 이른바 차테크냐, 차테크 논란이 좀 불거진 건데 의원 시절에 의전 차량을 정치 후원금으로 이제 구입을 했다는 거고요. 이후에 낙선 이후에는 이 차를 중고로 또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일부 대금은 남편에게 이체되기도 했다. 이런 의혹들이 좀 불거졌는데 이현정 위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차가 매입이 됐다가 중고로 또 다시 사고 이런 과정이요. 근데 좀 쉽게 볼 수는 없는 수법이다 보니까 꼼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아주 적합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무조건 예산을 많이 늘리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재테크. 그러니까 개인의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라의 돈을 저렇게 많이 보시면 예.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7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금 관장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곳에 어떤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예. 예산에 대한 흐름들을 알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딴 걸 떠나서 뭐 이분이 뭐 유능하신지 안 하신지 제가 뭐 검증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의 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돈 벌 수 있는 상황들에 이분이 뭔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자, 영종도의 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KDI에 예타 심사하면서 거기 땅을 벌었던 의혹이 있죠. 지금 이제 본인이 무주택자로 살다가 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벌고, 저렇게 예. 차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정치 자금으로 구입을 해서 또 팔고 해서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방식이, 근데 저분이 사과한다고 이게 국민들이 이제 반성하나 이제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분이 만약에 기획예산처라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을 관장하는 곳에 많은 정보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곳을 한다라 그러면 그런 의심하지 않겠어요? 혹시 이분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예.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뭐 사과하고 반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는데 뭐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이런 방식이 바뀔까? 이분 정치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의전 차량,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쓸 차량을 정치 자금으로 구매를 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낙선한 이후에는 중고로 본인이 쓸 수 있는 개인 차량으로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뭐 감가상각을 거친다고 해도 이제 값이 한 절반 가까운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또 중고로 매입할 때 일부 대금이 남편에게로 좀 이체되는 게 있어서 이 차익을 좀 따져보면 사실상 1,300만 원에 구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다음 CG를 보시면 이혜원 후보자 측에서는 일단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인수대금을 당일날에 남편에게 이체한 것은 남편이 정치자금으로 빌려준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박수현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예. 이렇게 실제로 정치 후원금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의전 차량 이런 거 구매도 하시나요? 글쎄 뭐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가능한지를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아니 예. 상식적으로 저도 사실은 이번에 정치 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나? 이건 처음 알았어요. 근데 처음 예. 보는 국회의원들 거여서 저렇게 안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학 박사라서 잘 아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 해명한 남편에게 정치자금을 빌려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좌로 이제 보냈다. 뭐 이건 좋습니다. 따져 보면 될 일이고요. 다만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정치자금으로 이것이 구입이 가능하냐의 문제. 이 문제는 권영진 의원님의 전화 처음 들어보는 것이어서 예. 잘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저렇게 했을 리가 있을까? 그것도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예. 하여튼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는 중요한 일. 것은 네. 어쨌든 그 정치 자금을 활용해서 내 의전 차량을 사고 그걸 중고로 다시 낙선 이후에 뭐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득을 취했다. 그렇게까지 전 했을까? 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앞으로. 예. 근데 일단 의혹이 제기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명했으면 좋겠고, 일단 저 중에서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어서 어떤 부분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건 도덕적으로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설마 저 정도 안 되는 일을 저렇게 했을까라고 저는 지금 믿고 싶습니다. 네. 예. 청문회에서 아마 소명이 될 것 같다. 민주당 예, 스탠스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해지기로는 이제 기재위 간사들 간에 19일 하루 정도 청문회 하기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최종 날짜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